러시아에서는 진짜 히스테리가 시작됐어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인들에게 문명화된 세계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자신들만의 러시아 문명을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인들에게 신의 뜻으로 보내진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푸틴을 통해 신이 직접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술친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만약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에서 패배한다면 러시아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러시아인들은 푸틴과 러시아를 위해 죽으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지속적 공격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 29일 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몇 주 사이에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헤름과 랴잔의 정유공장,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 크림반도의 흑해함대 보트기지, 그리고 여러 군사시설들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라브로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전 세계 문명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 들고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를 이렇게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외국의 영향력을 제한한 독자적인 문명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인터넷도 기대하지 마세요. 북한처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러시아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연대기와 러시아 공식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정신병 수준입니다. 자, 이번 방송은 군사보고, 즉 오늘 밤 러시아에 대한 공격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정말 황당한 발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이른 아침,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대규모로 러시아의 랴잔을 공격했습니다. 랴잔 주지사 파벨 말코프는 드론 잔해 추락으로 산업지역에 화재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 영상 분석에 따르면 공격 목표 중 하나는 튜셰보 마을 인근 랴잔 산업단지에 위치한 와일드베리스 분류센터였습니다. 와일드베리스 회사는 랴잔에 있는 물류단지의 대피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전체 설비 용량의 15%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푸틴이 말했듯이 일해라 형제들이여. 랴잔에서 두 번째 목표는 로스네프트 산하의 랴잔 정유공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공장 5위 안에 들며 이 나라 전체 정유량의 거의 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예전에도 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5월 15일 공격 이후로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7월 29일 아침 예랴잔의 정유공장과 물류센터가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랴잔까지의 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360km입니다. 이날 밤 두 번째 주요 목표는 러시아 연방의 페름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론이 루코일 페름네프테오르그 신테즈 정유공장을 타격했습니다. 드론은 AVT-5 원유 정제 시설을 손상시켰습니다. 페름 지방의 주지사 드미트리 마호니는 몇몇 드론이 접근 중에 격추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친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정교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희생 없이 말이죠. 러시아인들과는 다릅니다. 페름네프테오르크 신테즈, 러시아에서 가장 큰 열대 정유공장 중 하나이며 루코일에서 니즈니 노브고로드 공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1년에 약 1,3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합니다. 이 공장에 대한 이전 공격은 5월 7일에 발생했으며 그 이후로 이 시설은 석유 제품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공장이 다시는 재가동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유 및 물류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밤에 여러 군사 목표물도 타격했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 메즈보드노의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 흑해함대 고속정의 주둔지,
브라스크 지역의 레이더 기지, 그리고 점령된 도네츠크에 있는 공격용 무인기 저장 및 준비 시설도 포함됩니다. 러시아 연방 국방부는 러시아의 10개 이상의 지역과 정령된 크림반도에서 295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의 모든 주요 러시아 정유 공장을 타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7월 초 자동차용 휘발유 생산량이 러시아인들의 여름 평균 소비량의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에 대한 공격은 7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미 모스크바 외곽, 탐보프 지역,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지방의 창고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크림의 와일드베리스 창고도 불탔습니다.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과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수출 물류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는 북극해를 통한 석유 운송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조선을 압류한 이후 이제 유럽 국가들은 불법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에서 화물을 압수하고 그것을 그냥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EU 회원국이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발견하면 이제 그 유조선을 압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압수해서 선박에 있는 석유를 팔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선박은 내버리고 그냥 버려두면 그만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원하면 가져가라고 하죠. 원하지 않으면 압수해서 모르겠지만 고철로 잘라서 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인들은 유럽을 우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날 당당하게 자신의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해군에게 유럽에 그가 표현한 대로 해적들로부터 이 유조선들을 용감하게 지키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모두 유럽이 유조선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건 해적 행위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그곳에서 유럽인들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세 섞인 연설이었지만 보시다시피 결국 러시아인들은 그냥 북극해를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조선을 납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체 해상 원유 수출량은 아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경로 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바로 러시아 관료들의 히스테릭한 발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게 그냥 조금 섬뜩하거든요. 러시아 연방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오늘 정말 전형적인 헛소리를 내뱉었는데 이건 단지 강조할 뿐입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철의 장막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 철의 장막 뒤에서는 바깥을 내다보는 것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그냥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른바 문명화된 전 세계가 우리에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세계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다시 한번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겠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탈식민지화라는 구호도 있는데 이 구호 아래에서는 또다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분할하자는 뜻입니다. 그는 이어 소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냐고 말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유럽 국가들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연방 분열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론 유럽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푸틴 체제가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들을, 바로 이 러시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전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이, 인용하자면 자립적인 문명으로 거듭나고 국경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부터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립적인 문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세상과 단절하고 철의 장막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이런 도말에 스스로를 가두고 여기서 우리끼리만 하나의 문명처럼 살아가자고 합니다. 혹시라도 서방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이건 그냥 완전히 소련이잖아요. 누가 미국 청바지를 입으면 어떡하죠? 무슨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부적절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문명이 있어요. 집신을 신고 코코시니크를 쓰고 보드카 한 병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라브로프는 서방이 키예프에 인용하자면 나치 정권 유지를 고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의 접촉선에서 멈춘다면 이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그리고 지저분한 러시아인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서방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점령했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라브로프는 그리고 이어서 인용하자면 서방, 특히 유럽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동등하게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쯤이면 러시아인들은 거대한 벽 뒤에서 살아야 하고 자신들만의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인용하자면 더 빨리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모든 면에서, 특히 전선에서 더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다면 분노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별도의 성명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는 주목할 점인데 도움이 위에서 오고 있다고, 이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임명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신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도록 영향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과장하거나 농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인터뷰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 텔레그램 채널로 오시면 제가 거기에 이 모든 인용문을 따로 올려둘 겁니다.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라브로프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러시아인들에게 하늘이 보냈다고, 그리고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통해 인용하자면 신이 직접 통치한다고, 신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라브로프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정유 공장과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불타고 있는 것에 대해 서방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말합니다. 전쟁을 이런 식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푸틴도 이렇게 될 줄은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을 러시아인들이 느끼지 못하게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서방이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브로프의 인용문. 우리는 사회가 평온하고 편안하며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서방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평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권력에 맞서 들끓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도발을 준비했고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한 경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라브로프의 이런 광기와 더불어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러시아 사회가 전면적 동원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메드베데프는 앞서 러시아가 전투를 중단한다면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나라가 산산조각 날 것이고 러시아는 더 이상 러시아가 아닐 것이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라브로프와 메드베데프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7월 29일 밤 우크라이나군이 랴잔과 페르메 두 대형 정유 공장에 타격을 가했다. 또한 와일드베리즈의 물류와 여러 군사시설에도 공격을 가했다. 키예프에서는 이미 이것이 새로운 압박 전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라브로프와 메드베데프는 같은 날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하며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전선에서의 군사적 실패와 고립 심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낮은. 그리고 저는 심지어 종말론적인 수사까지 사용하는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발언은 러시아 지도부 내부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수사가 바로 여러분,
러시아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위대한 러시아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은 위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개입이며 위대한 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미친 일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암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